아침 9시 24시 마트의 형광등이 한번 깜박이고 안정됐다. 개점 방송이 끝나자마자 카트 바퀴 소리가 연달아 들어왔다. 월급날 다음 날이라 그런지 손님이 많았다. 김민호는 계산대 옆 의자에 앉아 포스기를 켜고 영수증 롤지를 갈았다. 마음속으로는 오늘은 꼭 사건이 없다를 3번 외웠다. 그러나 그런 다짐은 늘 10분을 못 갔다. 언제나 그렇듯 사건은 평범하게 시작됐다. 인기 캐릭터 야옹스가 그려진 보온 텀블러를 카트에 꽂아둔 젊은 손님 A가 계산대로 왔다. 장바구니엔 과자, 생수, 샌드위치, 휴지, 잡지 한 권이 섞여 있었다. 민호가 스캐너를 잡고 바코드를 찍는 동안 옆에 신입 캐셔 수진이 봉투에 물건을 담았다. 민호는 바코드를 찍었다. 띠. 그리고 거의 동시에 한 번 더 띠. 민호는 잠깐 고개를 들었다. 같은 물건이 2번 찍히면 화면에 빨간 경고가 떠야 하는데 포스기는 멀쩡했다. 장바구니 물건을 쭉 결제하고 수진이 봉투 2겹에 나눠 담아 건넸다. 손님 A는 영수증을 휙 접어 주머니에 넣고 카트를 밀고 나갔다. 계산대는 다시 바빴고 민호는 다음 손님 이호를 자동으로 반복했다. 문제는 딱 7분 뒤에 터졌다. 손님 A가 다시 뛰어왔다. 얼굴이 상기되어 있었다. 저기요. 텀블러요. 봉투 어디에도 없어요. 민호는 고개를 갸웃했다. 방금 결제하신 그 텀블러요? 네, 야옹스, 한정판. 오늘 사려고 휴가까지 냈는데요. 박 점장이 냉장고 쪽에서 고개만 빼꼼 내밀었다가 민호를 향해 손짓했다. 민호야, 시급받고 탐정 노릇 좀 해라. 고개긍대 1순위. 민호는 속으로 아, 또 시작 하고는 의자를 밀치고 일어섰다. 일단 카트부터 볼게요. 카트 손잡이는 반짝거렸는데 거기에 아주 얇은 검은 털 한 가닥이 붙어 있었다. 햇빛에 비추니 푸르스름하게 윤이 났다. 민호는 습관처럼 엄지와 검지로 조심히 집어 클립보드 위에 올렸다. 머릿속에 굴림체로 단서일 검은 털이 크게 쓰였다. 옆에는 작은 글씨로 고양이 가능성 85%라고 적었다. 그의 통계는 늘 감이었다. 손님, 혹시 계산할 때 텀블러를 카트 맨 위에 올려두셨어요? 아니면 아래 칸에? 손님 A는 확신에 차서 말했다. 맨 위에 사진도 있어요. 그가 폰을 보여줬다. 카트 상단에 텀블러가 꽂혀 있었다. 쇼핑 인증샷에 야옹스가 활짝 웃고 있었다. 민호는 사진을 확대해 봤다. 텀블러 바로 아래 카트 바닥에 기다란 금속 틈이 보였다. 그 틈새는 늘 애매했다. 휴지 같은 가벼운 물건은 잘 빠지지 않지만 길이가 미묘한 원통형은 슬그머니 미끄러져 내려간다. 민호는 잠시 그 틈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저었다. 설마 그렇게 단순할 리가. 신입 캐셔 수진이 눈치를 보며 다가왔다. 저 혹시 포장할 때 제가 놓쳤을 수도 있는데. 박 점장이 손을 저었다. 괜히 겁먹지 마. 먼저 확인부터. 민호가 물었다. 수진 씨, 아까 이 손님 봉투에 텀블러 들어갈 공간이 있었어요? 수진은 고개를 저었다. 없었던 것 같은데요. 과자 봉지 2개가 팡팡해서 그래서 텀블러는 따로 들고 가시려나 싶었어요. 손님 A가 발끈했다. 그럼 말이라도 해주셨어야죠. 민호가 빠르게 정리했다. 좋습니다. 정리하죠. 첫째, 결제는 됐음. 둘째, 봉투에는 없음. 셋째, 카트에는 없었음. 넷째, 들고 간 기억도 없음. 그럼 남는 건 그는 조용히 카트를 뒤집어 바닥 틈과 바퀴 주변을 살폈다. 먼지, 과자 부스러기, 그리고 긁힌 자국 하나. 원형 물체가 지나가며 남긴 얇고 길게 휘어진 스크래치. 민호는 스크래치 앞에 쪼그리고 앉아 중얼거렸다. 원통형이 여기서 미끄러져 어디로 갔지?
스스로에게 묻는 습관은 홈즈에서 배웠다. 물론 누구도 묻지 않았지만 그는 늘 대답했다. 사물은 말한다. 다만 귀찮게. 포스기에서 영수증 제출력 버튼을 눌렀다. 긴 종이에 오늘 오전 거래 내역이 줄줄이 뽑혔다. 손님 A의 결제건을 찾는데 10초가 걸렸다. 항목 중에 텀블러 이름이 2번 찍혀 있었다. 단가는 하나, 수량은 하나. 그런데 가코드 로그는 삑삑 2번의 소리를 기록해 두었다. 화면에는 오류가 없었는데 내부 기록만 알게 모르게 남아 있었다. 이상하네. 민호가 중얼거리자 박 점장이 어깨너머로 봤다. 뭐가? 바코드가 2번 울렸는데 수량은 1이에요. 이건 시스템이 한 번의 결제로 합쳐 읽은 건지 아니면 2번 스캔했는데 바로 취소가 들어간 건지. 정리하면 아직 모르겠다는 뜻입니다. 박 점장이 눈을 가늘게 떴다. 그걸 말이라고. 손님 A는 이미 SNS 창을 열고 있었다. 민호는 급히 손사래를 쳤다. 잠깐만요. 도둑은 아직 도둑인지도 모르고요. 제 명예와 시급이 걸린 문제입니다. 15분만 주세요. 민호는 카트 바닥 틈을 휴지로 문질러 봤다. 희미한 검은 가루가 묻어 나왔다. 고양이 털과는 색이 달랐다. 바닥 철제에 긁히며 생긴 산화된 가루 같았다. 즉, 무언가가 최근에 그 사이를 스쳤다. 그는 카트 4대를 더 끌어와 바닥 구조를 비교했다. 같은 모델인데도 바닥 철사가 한 대는 약간 벌어져 있었다. 그 벌어진 틈은 텀블러 지름과 거의 맞았다. 민호는 옆에서 메모했다. 단서히 벌어진 바닥 틈, 방금 스침, 흔적. 그때 자동문이 열리고 익숙한 후드티가 들어왔다. 검은 후드, 작은 배낭, 뒤축이 다른 운동화. 마트 앞 길고양이에게 밥을 주던 바로 그 소녀 고양이 집사였다. 그녀는 고개를 숙이고 애완용품 코너로 곧장 갔다. 민호는 반사적으로 손목시계를 봤다. 9시 23분. 이 시간에 오는 것은 드물었다. 평소엔 밤이었다. 지금은 텀블러 사건 중이다. 그는 스스로에게 말했지만 시선이 저절로 그쪽을 따라갔다. 애완용품 코너를 지나 카트 보관대 쪽으로 소녀가 가는 게 유리문 반사에 비쳤다. 소녀는 빈 카트 하나를 꺼내더니 바닥을 꾹 눌러보았다. 툭 하는 소리가 났다. 바닥 철사가 아주 미세하게 흔들렸다. 마치 익숙한 동작처럼. 민호는 가슴이 철렁했다. 카트 바닥을 아는 사람, 논리적이라고 믿고 싶은 마음과 이미 고양이 특수요원이라는 허무맹랑한 상상 사이에서 그의 뇌는 바쁘게 흔들렸다. 그는 일부러 천천히 계산대에 손님 호출 벨을 눌렀다. 신입 수진이 가까이 왔다. 수진 씨, 아까 이 손님 봉투에 텀블러 넣을 공간이 정말로 없었어요. 네, 과자가 너무 부풀어 있어서 빈틈이 없었어요. 좋아요. 그럼 이렇게 가정해요. 텀블러는 카트 바닥 틈에서 슬며시 내려가서 계산대 롤러를 지나 박 점장이 끼어들었다. 민호야. 시나리오는 나중에. 팩트를. 민호는 입을 다물었다. 팩트. 맞다. 그는 팩트를 수집해야 했다. 그는 계산대 롤러 밑을 열었다. 플라스틱 판을 들어 올리자 먼지와 동전 몇 개, 영수증 조각, 그리고 긴 스크래치가 롤러 축을 따라 이어져 있었다. 텀블러가 길게 지나가며 남겼다고 가정하면 모양이 딱 맞았다. 민호는 주머니에서 손전등을 꺼내 빛을 비췄다. 롤러 끝, 컨베이어 하단과 바닥 사이에 낀 작은 회색 가루가 보였다. 금속 가루와 비닐 조각이 섞인 것 같았다. 민호, 고객 응대. 박 점장이 다시 어깨를 톡 쳤다. 손님 A는 팔짱을 끼고 서 있었다. 민호는 고개를 들고 천천히, 그러나 단호하게 말했다. 손님, 잠깐만 더 시간을 주세요. 그리고 혹시
그 사이에 다른 고객과 봉투가 바뀌었을 가능성은 없어요. 저는 봉투를 한 번도 내려놓지 않았어요. 좋습니다. 그럼 결제 직전과 직후의 CCTV를 보겠습니다. 박 점장이 난감한 표정이 되었다. 카운터 위 카메라는 지난달에 알아요. 고장. 하지만 우리는 배운 게 있죠. 민호가 유리문 밖을 가리켰다. 저기 김밥집 쇼케이스. 이 각도면 반사로 계산대가 잡힐 수 있어요. 박 점장이 한숨을 쉬었다. 너 또 반사 타령이냐? 과학입니다. 민호야. 너 지난번에도 과학이라고요. 점장님. 그가 밖으로 나가려다 말고 멈췄다. 자동문 틈에서 고양이 집사가 계산대 쪽을 힐끔 보는 게 눈에 들어왔다. 소녀는 곧장 애완용품 선반에서 사료 하나를 집었다. 그리고 봉투를 들기 전 카트 손잡이를 소매로 쓱 문질렀다. 그 동작은 익숙하고 빠른 어떤 습관 같았다. 민호는 반사적으로 아까의 검은 털을 떠올렸다. 단서 3 손잡이 닫기 습관. 털. 알레르기. 아니면 그는 고개를 저었다. 단서를 너무 빨리 연결하면 늘 사고가 났다. 하지만 그의 손은 이미 클립보드를 잡고 있었다. 종이에 적힌 문장이 자연스레 이어졌다. 고양이 털, 카트 손잡이, 바닥 틈, 스크래치 바코드 이중음. 차선으로 연결된 화살표는 민호의 마음속에서 한 점으로 모였다. 그 점은 계산대 오른쪽, 봉투를 집어 올리는 순간의 허공이었다. 민호는 결심했다. 첫 단계는 반사 확인, 두 번째는 카트 바닥 틈 재현, 세 번째는 바코드 로그 상세 조회, 그리고 네 번째 신입 캐셔 신문. 수진이 움찔했다. 농담이에요. 민호가 웃었다가 바로 진지해졌다. 하지만 몇 가지 정확한 질문은 해야 해요. 그는 손님 A에게 고개 숙여 말했다. 잠깐만 다녀오겠습니다. 텀블러는 반드시 찾습니다. 제 시급과 명예를 걸고요. 손님 A가 코웃음을 쳤다. 명예는 몰라도 시급은. 박 점장이 대신 대답했다. 우리 매장 시급은 소중합니다. 민호는 마트 문을 나섰다. 햇빛이 쇼케이스 유리에 번졌고 그 안쪽에는 마트 계산대가 아주 흐리게 비쳐 있었다. 그는 휴대폰 카메라를 최대한 붙이고 각도를 바꿨다. 윤곽이 보였다. 계산대, 롤러, 봉투걸이, 그리고 카트 손잡이를 잡고 선 손님의 팔. 화면 속에서 아주 짧은 순간 둔탁한 원통형이 카트 상단에서 툭 하고 떨어지는 듯한 그림자가 보였다. 프레임이 매끄럽지 않아 확신은 어려웠다. 그래도 민호는 희미한 흥분을 느꼈다. 있다. 그는 다시 매장으로 들어와 계산대 아래를 한 번 더 살폈다. 롤러 끝에서 아주 작은 회색 플라스틱 파편이 나왔다. 텀블러 바닥 링에서 부러져 나올 법한 모양이었다. 민호는 파편을 영수증에 곱게 싸서 주머니에 넣었다. 단서사 회색링 파편. 민호가 계산대 표면으로 머리를 숙였다. 봉투가 닿는 자리, 아주 미세한 동그란 먼지 무늬가 남아 있었다. 보온병 바닥의 고무링 패턴과 닮아 있었다. 그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확실해졌네요. 떨어진 건 맞아요. 문제는 어디로 사라졌느냐. 그 순간 포스기가 짧게 울렸다. 수진이 손을 들었다. 선배님, 이상해요. 아까 그 손님 거래가 자동으로 부분 취소로 처리됐어요. 텀블러 항목만 구매 취소, 대기로 떠요. 박 점장이 달려왔다. 뭐라고? 민호는 화면을 들여다보았다. 시스템은 텀블러 바코드를 2번 읽은 뒤 한 번을 내부적으로 취소 처리하고 있었고, 동시에 포장 확인 누락 경고가 로그에 남았다. 일반 직원이 보는 화면에는 안 뜨는 관리자 로그였다. 민호는 숨을 길게 들이마셨다. 퍼즐 조각이 천천히 맞물리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바코드 이중음,
시스템, 자동 병합 포장 누락 바닥 틈 스크래치 회색 링 파편 검은 털. 그리고 쇼케이스 반사 속의 작디 작은 그림자. 그는 손님 A를 바라봤다. 찾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확인이 더 필요해요. 바로 카트 바닥. 카트는 세 차례의 거친 소리를 내며 거꾸로 뒤집혔다. 민호는 손전등을 비추고 얇은 철사 간격 사이를 길게 훑었다. 그때 아주 안쪽에 뭔가 미끄러진 자국이 있었다. 손가락으로 살짝 긁자 회색 가루가 손끝에 묻었다. 동일한 재질, 텀블러 바닥 링. 민호는 몸을 일으키며 작게 선언했다. 좋아요. 흐름이 보여요. 이제 남은 건 이중 포장 여부 확인. 박 점장이 물었다. 그건 어떻게 해? 아까 뒤에 계산한 손님 중 봉투가 조금 무거워진 사람, 텀블러 없이도 봉투 밑이 동그랗게 볼록했을 사람, CCTV 반사와 영수증 시간을 맞춰서 대조하면 범위가 나와요. 민호는 손목시계를 한번 쳐다보고 손님 A에게 미소를 지었다. 15분 약속 지켜보겠습니다. 매장은 다시 분주해졌지만 민호의 시야엔 계산대 오른쪽 허공에 한 점만 떠 있었다. 바코드 이중음, 카트 바닥 스크래치, 회색 링 파편, 손잡이의 검은 털, 쇼케이스 반사의 짧은 그림자, 퍼즐 조각들이 제각각 소리를 냈다. 그는 먼저 재현 실험부터 했다. 같은 모델 카트를 세대 끌어다 바닥 간격을 재고 텀블러와 비슷한 지름의 휴지심을 봉투에 넣었다가 살짝 흔들어 보았다. 휴지심은 봉투 입구를 박차고 나와 카트 상단에 잠깐 머물다가 그 벌어진 철사 틈을 타서 툭 바닥 쪽으로 미끄러졌다. 롤러 위에 닿는 소리는 둔탁했고 컨베이어 아래로 사라졌다. 가능하네. 박 점장이 팔짱을 꼈다. 그걸로 끝이면 좋겠다. 아직 아닙니다. 마지막 한 조각. 검은 털이 남았어요. 민호는 주차장으로 나갔다. 고양이 밥그릇 근처엔 검은 털이 드문드문 떨어져 있었다. 털결은 매끈했고 길이는 짧았다. 손잡이에서 주웠던 그 털과 거의 같았다. 그는 휴대폰으로 빛을 비췄다. 미세한 끝단이 구불거리며 반사됐다. 카트 손잡이에 붙어 이동했다면 손잡이를 닦는 습관이 있는 사람이 곁에 있어야 한다. 고양이, 그리고 손잡이 닦기. 머릿속에 조금 과감한 제목이 떠올랐다. 가설, 고양이 강탈범, 이론. 그는 클립보드에 큼직하게 적었다. 고양이가 카트 위 텀블러의 반사광에 이끌려 점프. 텀블러가 흔들리며 봉투 밖으로 이탈. 상단에서 굴러 하단 틈으로 추락. 손잡이엔 고양이 털 또는 집사의 소매에 묻은 털 전이. 포스기는 이중 스캔 후 자동 병합 포장 누락 로그. 박 점장이 지나가다 고개만 내밀었다. 또 제목부터 근사하네. 제목부터 잡아야 조회수가 나옵니다. 여긴 유튜브가 아니라 마트야. 민호는 실험 2단계로 미끼 테스트를 준비했다. 폐기 예정 보온병의 종이로 야옹스 얼굴을 대충 그려붙이고 입구를 테이프로 막았다. 그리고 계산대에서 고양이 집사 소녀가 종종 서 있던 위치, 유리문 쪽 카트 보관대 옆에 슬쩍 세워뒀다. 고양이가 시도하면 동작을 볼 수 있는 각도였다. 동시에 쇼케이스 반사가 잡는 프레임도 휴대폰으로 녹화되게 세팅했다. 잠시 후 검은 고양이 한 마리가 나타났다. 고양이는 미끼에 바짝 다가가 냄새를 맡았다. 꼬리가 한번 흔들리고 귀가 살짝 기울었다. 점프는 하지 않았다. 대신 그 옆 카트 손잡이를 스쳐 지나며 어깨를 툭 건드렸다. 누군가 스친 자리에 털이 붙는다면 딱 저 동작일 것이다. 직접 훔치진 않는군요. 민호야. 점장이 안에서 손짓했다. 실험은 그만. 손님 줄. 민호는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으며 중얼거렸다. 그럼 공범이 있는 그림. 안으로 들어오자마자
그는 신입 수진에게 부탁했다. 수진 씨, 아까 포장 과정 정확히 기억나요? 손님 봉투가 흔들렸다는 말. 그때 상황을 천천히. 수진이 손끝을 모았다. 계산 끝나고 제가 봉투 2개를 드렸고요. 손님이 카트를 살짝 옆으로 돌리면서 봉투를 들었어요. 그때 카트 손잡이에 소매가 스쳤고 봉투 밑이 한번 툭 했어요. 그래서 제가 조심하세요라고 말했는데 이미 걸어 나가시는 중이었어요. 좋습니다. 마지막 문장까지 완벽해요. 민호는 포스기 관리자 로그를 다시 열었다. 텀블러 바코드의 2번 울림은 0.8초 간격이었고 그 사이 포스기는 같은 상품으로 판단해 수량 1개로 병합했다. 문제는 그 직후 찍힌 포장 확인 누락 알림. 사람이 누르는 버튼이 아니라 롤러 센서와 봉투거리 센서가 함께 반응해야 사라지는 경고였다. 즉, 스캔은 됐는데 포장 동작이 감지되지 않은 셈이다. 점장님, 이 로그는 간단히 요약됩니다. 스캔 성공, 포장 동작 없음, 봉투 흔들림. 텀블러가 봉투 밖에 있었거나 있었어도 즉시 이탈했다는 뜻이죠. 그래서 결론은 떨어졌다 입니다. 다만 누가 떨어뜨렸는지가 아니라 어떻게가 핵심. 그는 카트 바닥 틈 재현을 진짜 텀블러로 시도해 보려 했지만 손님 물건과 동일 모델은 더 없었다. 대신 텀블러 하단 링 파편과 카트 스크래치 각도를 맞춰본 결과 한 번의 회전으로 틈에 들어가려면 봉투를 드는 순간 봉투 밑이 오른쪽으로 15도 기울어야 했다. 수진의 증언과 일치했다. 그때 자동문이 열리고 검은 후드티의 고양이 집사가 다시 들어왔다. 이번엔 애완용 모래를 들었다. 그녀는 계산대 옆을 지나며 무심코 카트 손잡이를 소매로 한번 문지르고 갔다. 습관처럼 보이는 동작. 민호는 그 움직임에 시선이 걸렸다. 저 학생, 매번 손잡이를 닦아요? 수진이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네, 알레르기가 있다고 했어요. 손잡이 더럽다고 해서. 알레르기. 민호는 중얼거렸다. 그렇다면 손잡이에 붙은 털은 그녀가 가져온 게 아니라 그녀가 닦아내지 못한 자녀일 가능성. 가설의 무게중심이 조금 이동했다. 고양이는 직접범이 아니라 환경 요인, 집사는 공범이 아니라 반복 출입자에 가깝다. 그러면 마지막 남는 건 사람의 실수 시스템의 습관적 보정. 민호는 한 번 더 반사 영상을 돌렸다. 쇼케이스 유리 소크릿한 프레임에서 손님 A의 봉투가 들리는 순간 둥근 실루엣이 상단에서 굴러 떨어지는 그림자. 그리고 0.8초 뒤 영수증 프린터가 매끄럽게 돌아간다. 바코드 이중음과 타임스탬프는 정확히 맞았다. 종합하면 이렇습니다. 그는 차분히 말했다. 1텀블러는 봉투에 들어갔으나 들리는 순간 바로 이탈. 이 카트 상단에 잠깐 머물다 바닥 틈으로 추락. 참 롤러 하단을 지나며 회색 링 파편과 스크래치를 남김. 차손잡이의 털은 원인이 아니라 환경의 흔적. 오 포스기는 2번 스캔을 하나로 병합. 포장 누락, 로그만 기록. 박 점장이 물었다. 그럼 지금 텀블러는 어디 있냐? 민호는 계산대 하부 패널을 톡톡 쳤다. 여기 아래. 컨베이어와 바닥 사이 턱에 걸렸을 확률 60%. 나머지 40%는 다음 손님 봉투와 이중 포장. 둘 다 확인하자. 네. 민호는 드라이버를 꺼내 하부 패널을 열고 조심스레 손전등을 비췄다. 비닐 조각과 먼지 사이로 회색 고무링 같은 둥근 그림자가 어른거렸다. 그는 기다란 집게를 넣어 살짝 걸어 올렸다. 딱딱한 촉감, 둥근 표면, 그리고 익숙한 야옹스의 웃는 얼굴이 빛에 떠올랐다. 그러나 뚜껑만. 본체는 안 보이네요. 박 점장이 고개를 저었다. 절반의 성공이군. 절반의 단서입니다. 민호는 뚜껑을 영수증에 싸서 올려두었다. 이건 하단을 통과했다는 증명. 본체는 2번째 가능성 이중 포장 쪽입니다. 민호는 도시커를 꺼내
후속 손님 목록을 만들었다. 텀블러 결제 시각 3분 내에 결제한 손님 중 봉투가 유난히 묵직하고 하단이 둥근 사람을 표시했다. 수진의 기억과 포스기 무게 센서 로그, 가벼운 추정치를 대조하자 세 손님이 후보로 남았다. 2명은 이미 떠났고 1명은 아직 매장 안에 있었다. 애완용모래를 산 고양이 집사. 민호는 잠시 말이 없었다. 아이러니였다. 용의자에서 벗어나더니 다시 후보로. 그러나 이번 이유는 달랐다. 절도가 아니라 이중 포장 피해자의 가능성. 그는 조심스레 다가가 말을 걸었다. 저 계산 전에 봉투 무게 확인만 도와주시겠어요? 시스템 오류 확인 겸입니다. 소녀가 눈을 깜박였다. 저요? 왜요? 혹시라도 다른 손님 물건이 실수로 섞였을 수 있어서요. 불편 드려 죄송합니다. 소녀는 잠깐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네, 확인해 보세요. 봉투를 저울대에 올리자 수치가 뜨고 포스기 화면에 예정 무게와의 차이가 표시됐다. 예정치 플러스 550g. 텀블러 한 개의 공칭 무게와 거의 일치했다. 수진이 숨을 삼켰다. 박 점장이 낮게 말했다. 맞는군. 민호는 최대한 공손하게 봉투를 열었다. 애완용모래 위 하단 모서리에 부딪혀 은색 원통이 가로로 끼어 있었다. 냐웅스가 여전히 웃고 있었다. 그는 작은 한호를 삼켰다. 고객님,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포장 과정에서 다른 손님의 물건이 섞였습니다. 바로 분리해드리고 불편 보상 절차도 안내드리겠습니다. 소녀가 놀란 듯 웃었다. 아, 괜찮아요. 전 고양이 모래만 있으면 돼요. 민호는 텀블러를 조심히 꺼내어 손님 A에게 돌려줄 준비를 했다. 그리고 속으로 한 줄을 적었다. 고양이 강탈 범위론 부정. 그러나 고양이와 사람의 습관은 단서 강화 요인. 박 점장이 민호의 어깨를 톡 두드렸다. 좋아. 시급값 셌다. 민호는 미소를 지었다. 아직 결말은 남았습니다. 2번 울린 바코드의 진짜 이유. 내부 버그인지 교육 문제인지 그건 오후 회의에서. 네, 회의록 제목은 정했습니다. 이중음과 이중 포장에 대한 고찰. 제목부터 그럴싸하네. 민호는 텀블러 뚜껑과 본체를 맞춰보며 마지막 체크를 했다. 실금 하나, 링파 편자리 하나, 그리고 컨베이어의 스크래치. 퍼즐이 제자리로 돌아가는 소리가 마음속에서 똑딱 하고 맞물렸다. 그는 클립보드를 덮으며 작게 결론을 적었다. 결론, 사람이 작은 습관, 기계의 작은 관성, 큰 소동. 단, 시스템, 로그 이중음 포장 누락은 유용한 탐정 도구가 될 수 있음. 그리고 조용히 부연했다. 다음 단계 반사 프레임 더 선명하게 찍는 법 연구. 언젠가 진짜 범인은 반사 속에서 고개를 들 것이다. 형광등이 한번 깜빡였다. 민호는 웃었다. 좋아요. 반은 찾았고 반은 배웠습니다. 텀블러는 돌아왔고 고객의 항의는 일단락됐다. 하지만 김민호의 표정은 여전히 심각했다. 점장님, 사건은 끝났지만 수수께끼는 남았습니다. 박 점장은 피곤한 얼굴로 물었다. 뭔데 또? 2번 울린 바코드. 그것만은 아직 풀리지 않았어요. 민호는 포스기 로그 화면을 확대했다. 0.8초 간격으로 기록된 2개의 삑. 그 사이에는 병합 처리라는 단어가 흐릿하게 찍혀 있었다. 그는 마치 고대 문자라도 해독하듯 눈을 좁혔다. 점장님, 이건 단순한 스캔 오류가 아닙니다. 시스템이 자기 자신을 정정한 거예요. 즉, 스스로 범죄의 흔적을 지웠다는 뜻이죠. 박 점장은 냉소를 지었다. 컴퓨터가 죄책감 느낀단 말이냐? 죄책감까진 몰라도 은폐 본능은 분명합니다. 그는 옆에 서 있던 수진을 불렀다. 수진 씨, 오늘 아침 스캔할 때 뭔가 이상한 느낌 없었어요?
이상한 거요? 예를 들면 손이 미끄러졌다든가 바코드가 잘 안 찍혔다든가. 수지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갸웃했다. 사실 그 텀블러요. 바코드가 옆면에 있어서 각도가 조금 애매했어요. 그래서 스캔하려고 한번 흔들었는데 소리가 2번 나긴 했어요. 민호는 탁자를 쳤다. 그거예요. 박 점장이 말했다. 그게 뭐야? 그냥 2번 찍은 거잖아. 아니요. 수진 씨의 그 흔들림이 바로 인과의 순간이에요. 그는 화이트보드를 가져와 도식화했다. 보세요. 첫 번째 삑은 정상인식, 2번째는 반사각 때문에 읽힌 잔향이에요. 이건 음향이 아니라 광학적 잔향이죠. 바코드 레이저가 반사되어 같은 물체의 그림자를 다시 인식한 겁니다. 점장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다. 민호야, 우리 마트엔 그런 첨단 기술 없어. 첨단이 아니라 구식이라 그렇습니다. 구식 센서는 반사를 흡수하지 못하죠. 즉, 시스템이 옛날 사람인 겁니다. 그건 나한테 하는 소리냐? 우연입니다, 점장님. 박 점장은 한숨을 내쉬었다. 결론은 뭐냐? 텀블러는 떨어졌고 바코드는 반사됐고 시스템은 바보다. 맞지? 거의요. 다만 마지막 문장만 수정이 필요합니다. 바보다가 아니라 너무 인간적이다. 기계가 인간적이면 문제지. 바로 그 문제 때문에 탐정이 필요한 겁니다. 민호는 수진에게 포스기를 맡기며 말했다. 이번엔 내가 실험할게요. 같은 물체를 같은 위치에서 각도를 달리하면서 스캔. 그는 텀블러를 포스기 위에 세우고 15도 기울였다. 삑. 그 다음 10도만 더 움직였다. 삑. 수진이 놀랐다. 진짜 2번 나요. 보셨죠? 완벽히 재현됩니다. 첫 번째는 직접 반사, 2번째는 카운터 유리 표면에 반사된 빛을 인식한 거예요. 즉, 쇼케이스 반사 이론. 입증 완료. 박 점장이 고개를 젓는다. 너 지금 그걸 자랑이라고 하냐? 이건 과학입니다. 진실을 밝히는 건 늘 쓸데없어 보이죠. 쓸데없다고는 안 했는데 표정이 그렇습니다. 그래, 쓸데없다. 민호는 잠시 웃고 나서 포스기 화면에 손가락을 댔다. 보세요. 2번 스캔된 건 하나로 병합됐죠. 이건 시스템이 중복 결제 방지 알고리즘을 적용했기 때문이에요. 즉, 텀블러는 정확히 한 번만 결제된 셈. 그러나 이 알고리즘의 부작용, 포장 누락, 경고가 그 틈에 끼어버린 겁니다. 시스템은 상품이 2번 찍혔다고 착각했지만 실제론 하나만 인식됐고 그 순간 포장 센서가 무반응 상태였던 거죠. 그래서 누락이 뜬 겁니다. 박 점장이 눈을 흘겼다. 민호야, 내가 그 말을 믿냐? 저는 믿습니다. 제가 탐정이니까요. 난 안 믿는다. 난 점장이니까. 이건 권력의 싸움이 아닙니다. 그럼 뭐냐? 과학과 인간의 대화죠. 대화 끝. 냉동만 2진열 바꿔라. 민호는 듣는 둥 마는 둥 했다. 그의 눈엔 이미 또 다른 문장이 써지고 있었다. 결제 시스템, 인간의 무의식, 2번의 인식, 한 번의 확신. 진실은 늘 그 중간 어딘가에 있다. 그때 수진이 조심스레 물었다. 선배님, 그럼 이번 사건은 누구의 잘못이에요? 민호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다. 누구의 잘못도 아니죠. 그냥 세상의 균열이에요. 균열이요? 사람의 손이 조금 미끄러졌고 기계의 눈이 조금 민감했을 뿐. 하지만 그 사이를 사건이라 부르는 거죠. 박 점장이 작게 중얼거렸다. 너는 진짜 별종이야. 탐정은 늘 주변에서 그렇게 불렸습니다. 그건 자랑 아니야. 그렇겠죠. 하지만 그 덕에 시급이 살아남았잖아요. 이건 단순한 사고였어요. 그러나 오늘 하나 배웠습니다. 진짜 범인은 언제나 2번 등장한다는 것. 처음은 소리로,
다음은 반사로. 그는 영수증을 가볍게 접어 명찰 뒤에 꽂았다. 박 점장이 물었다. 그건 또 왜? 이중결제 방지용입니다. 이중결제 방지. 그게 농담이냐? 아닙니다. 제 자신을 시스템에서 보호하려는 조치죠. 퇴근 직전 민호는 다시 계산대 밑을 내려다봤다. 거기엔 회색 링 파편 하나와 텀블러 뚜껑, 그리고 미세한 먼지 줄기. 그는 조용히 말했다. 바코드가 2번 울린 이유. 결국 기계도 사람을 닮아간다는 뜻이군요. 박 점장이 뒷정리를 하며 웃었다. 기계가 사람 닮으면 곤란하지. 그래서 탐정이 필요한 겁니다. 사람과 기계 사이에 있는 오류의 틈을 메우는 일. 그 틈은 메워졌냐? 아니요. 그럼 오늘도 미해결이냐? 그게 탐정의 숙명이죠. 형광등이 다시 한번 깜빡였다. 포스기가 삑삑 2번 짧게 울렸다. 민호는 그 소리를 들으며 작게 미소 지었다. 그렇지. 한 번으로는 안 돼. 세상은 늘 2번 울려야 진짜로 들리거든. 퇴근 시간은 지났지만 김민호는 여전히 계산대 앞을 서성였다. 포스기는 이미 전원을 껐는데도 마음속 어딘가에서는 여전히 삑삑 소리가 울리고 있었다. 2번의 소리. 그것이 오늘 하루 내내 그를 따라다녔다. 민호야, 그만 가자. 박 점장이 가방을 들고 말했다. 오늘도 고생했다. 뭐, 나름 명탐정 노릇은 했네. 민호는 고개를 저었다. 아직 아닙니다. 진범이 남았어요. 진범? 또 무슨 소리야. 모든 단서는 맞아떨어졌어요. 하지만 그건 결과일 뿐이에요. 떨어진 텀블러, 반사된 바코드, 시스템의 병합. 그럼 그 시작은 어디서부터였을까요? 박 점장은 2 손을 허리에 얹었다. 시작. 손님이 물건을 카트에 넣은 거겠지. 그렇다면 그 순간 무언가가 이미 어긋나 있었던 겁니다. 민호의 시선이 천천히 카트 보관대 쪽으로 향했다. 그곳엔 사용을 마친 카트들이 줄지어 서 있었다. 하지만 한 대만 살짝 기울어져 있었다. 바닥이 미세하게 울퉁불퉁했다. 그는 무릎을 꿇고 카트 밑을 들여다봤다. 철사 바닥은 약간 벌어져 있었고 틈 사이로 먼지와 부서진 비닐 조각, 그리고 반짝이는 금속 링 하나가 보였다. 이건. 민호는 조심히 손을 넣어 그 조각을 꺼냈다. 텀블러의 뚜껑을 지탱하던 금속 링. 그는 숨을 내쉬었다. 점장님, 텀블러가 떨어진 이유가 나왔어요. 이제 그만 좀. 진짜입니다. 이건 카트의 결함이에요. 결함? 보세요. 카트 바닥이 살짝 휘어 있죠. 철사 2개가 끊어진 채로 붙어 있어요. 그 사이로 텀블러가 미끄러져 들어간 겁니다. 즉, 범인은 시스템도 사람도 고양이도 아니에요. 이 마트의 카트입니다. 박 점장은 잠시 민호를 바라보다가 웃음을 터뜨렸다. 하긴 범인이 우리 자산일 수도 있겠네. 그렇습니다. 관리되지 않은 도구가 가장 큰 범죄를 낳습니다. 사건은 항상 인간의 손에서 시작되지만 도구가 돕죠. 그 말 멋있다. 다음 달 점검회의 슬로건으로 써야겠네. 민호는 진지하게 말했다. 농담 아닙니다. 카트의 결함이 모든 사건의 시작이었어요. 결제는 정상, 포장은 완벽. 그런데 바닥이 비정상. 결국 텀블러는 물리 법칙에 따라 도망쳤다는 결론이죠. 도망쳤다고? 네, 의도도 없고 감정도 없지만 결과적으로 범인처럼 행동한 물체가 생긴 겁니다. 박 점장은 피식 웃었다. 그럼 이제 사건명도 바꿔야겠네. 도망친 텀블러 사건으로. 좋은 제목이네요. 하지만 제 기록에는 이렇게 쓸 겁니다. 민호는 클립보드를 펴고 또박또박 적었다. 사건명 카트 위에 고양이와 2번 울린 바코드. 범인 결함이 있는 카트 3호.
공범, 중고 포스기 시스템, 피해자, 야옹스 텀블러, 교훈. 세상은 늘 실수와 반사가 공존한다. 그는 마지막 줄에 펜을 더 그었다. 그리고 탐정은 그 틈을 관찰하는 사람이다. 박 점장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다. 너 진짜 알바생 주제에 기록까지 남겨. 기록이 탐정의 생명이죠. 그럼 내 기록도 남겨줘라. 점장, 피해자보다 더 피곤함. 민호는 미소를 지었다. 이미 추가했습니다. 민호는 그렇게 말하며 카트를 한 대에 밀어 넣었다. 그 카트의 바닥은 여전히 약간 휘어 있었다. 그는 철사 간격을 손가락으로 짚으며 중얼거렸다. 한번 휘어진 건 다시 펴기 어렵죠. 사람도 카트도. 박 점장이 전등을 끄며 말했다. 야, 철학은 퇴근 후에 해라. 네, 철학은 야간 수당이 안 나오니까요. 두 사람의 발자국이 멀어지는 사이 포스기가 마지막으로 깜박이며 켜졌다. 그리고 조용히, 그러나 확실히 삑삑 2번 울렸다. 민호는 뒤돌아보며 말했다. 점장님, 왜 기계가 아직 저한테 인사하네요. 그래, 인사받고 빨리 나가라. 민호는 가볍게 웃었다. 네, 탐정 퇴근합니다. 다음 날 아침 직원 게시판에 글 하나가 올라왔다. 공지, 어제 분실된 야옹스 텀블러 사건 해결 완료. 원인, 카트 구조 불량 및 포스기 병합 오류. 교훈, 작은 틈은 반드시 큰 사고를 부른다. 작성자 김민호 야간 계산원. 자칭 탐정. 박 점장은 그 글을 보고 댓글을 달았다. 그래도 고객 불만 제로. 시급 인상 검토 중. 민호는 잠시 화면을 보다 미소를 지었다. 그의 눈엔 이미 다음 미션이 떠올라 있었다. 게시판 아래 익명 계정에 새로운 글 한 줄. 재활용 코너에서 5만원권 묶음을 주었는데 이거 신고해야 하나요? 민호는 즉시 메모장을 폈다. 사건 예감 제3호 재활용 쓰레기 더미 속의 가짜 돈 사건. 그리고 조용히 덧붙였다. 자본주의의 그림자, 오늘도 근무 중. 형광등이 켜졌다. 그리고 포스기가 다시 삑 한번 울렸다. 민호는 살짝 웃으며 속삭였다. 좋아. 다음 사건의 신호음이군.